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지구과학원 대화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. 우선 대화고는 시험 범위가 이제 별의 진화부터 우주론 끝까지였어요. 이 우주론 파트 부분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중고등학교를 배워오면서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대화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3 학평수능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를 내려고 해도 이 파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려고 한다고 쳐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객관식 22문항과 논술형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. 우선은 기본적인 특징을 좀 보면 이 외계행성 탐사에서 시선속도 측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하는 부분이고, 그 다음 고3 수능 학평 기출에서 최근에는 이제 각도에 따른 사인, 코사인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, 이번 대화고는 그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. 하지만 우주론에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은하 부분에서는 충돌 은하라는 부분이, 그 다음에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곡률이나 그리고 이제 대폭발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 같은 경우가 타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시험을 본 친구들보다는 나중에 그 다음 대화고 시험을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우주론 부분이 있는 이 2학기 기말 부분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보는 것보다는 기본 내용 자체도 처음 듣고 생소한 거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여러 번 꾸준히 보고 기본 문제들을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총 24문항 중에서 별의 진화는 총 6문제가 나왔습니다.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. 이 별의 진화 파트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제일 앞부분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소 핵융합이나 그 다음에 별의 진화에서 이제 거성이나 외성 또는 블랙홀, 중성자별로 가는 이런 HR도 그래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생명가능지대 문제는 2문제, 그리고 외계행성 탐사 문제는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.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학평수능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를 좀 놓고 대표문항 분석을 보시는 게 좋을 거잖아요. 9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이거는 고3 학평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아니고 내신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수특이나 고3 학평수능만 너무 위주로 보지 말고요. 우선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학원에서는 내신 기출문제를 제공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 고3 학평이나 수특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3번의 미세 중력 렌즈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. 이 부분은 타 학교에서는 많이 출제하지 않는 부분인데 대화고는 출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논술형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외계행성 탐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. 외부 은하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총 3문제가 나왔는데요. 아까 특이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외부 은하 같은 경우는 허블 은하나 특이 은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보통이고 고3 학평수능 기출에서는 충돌 은하가 나온 적은 없어요. 그런데 대화고 시험에서는 이번에 자주 출제하지 않는 충돌 은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내신 기출 문제에서 또는 교과서나 이런 프린트에 있는 충돌 은하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. 허블 법칙 문제는 3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허블 법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문제가 있어요. 이 피타고라스를 또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수업 시간에 풀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고스란히 출제가 됐습니다. 하지만 이 계산이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을 안 해본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 계산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계산 과정을 쓰는데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.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그 계산 과정을 얼마나
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느냐라는 연습도 중요하게 나타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